자, 계속 이어서 이제 47쪽입니다.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는 지난번 수업에서 했었던 보편주의가 제도적 복지이고요. 선별주의가 자녀적 복지예요.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는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47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급여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이다. 자,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자로 삼는 반면에, 삼고 시민의 권리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낙인 이런 거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자,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거. 자,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원칙, 제가 그 강의 자료 4번에 반괄호 1부터 반괄호 4까지입니다. 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차별이 없이 해야 된다. 자,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자, 48쪽으로 넘어가서, 자, 권리 보장. 자, 시민의 권리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회 통합. 자, 사회 통합은, 자, 이 권리로 보장이, 자, 되는 것까지도 다 중요한데, 너는 그거 받는 사람이야? 너는 못 사는 사람이네?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원칙이죠. 그 다음 정치적 장점이요. 자, 정치적 장점은, 자, 이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차별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분열을 막을 수 있다,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장점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보편주의가 있는 반면에, 자, 선별주의는 대상을 골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쪽의 중간입니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 신체, 교육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원조, 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만, 자,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자, 그래서 선별주의는 선별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어떻게 기준을 만들 거냐인데,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선별주의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선별주의는 없어요. 자, 0, 100 이거는 없어요. 그냥, 자, 몇 퍼센트까지, 몇 퍼센트는 얼마, 몇 퍼센트는 어떻게 되고,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로 끊어나가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서 이제 선별주의는 기준에 따른 구분이 중요하고, 자산조사를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가입이라든가, 의료보험, 의료보험을 얼마 내는지, 이런 거 등등에 따른 이제 자산조사가 이제 굉장히 뒷받침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대상을 정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자, 보통은 이제 전문가들과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을 정한다는 게 바로 선별주의인데, 자, 이 49쪽에 두 번째 문단이, 여기도 의외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입장의 공통점도 있다. 비용 효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보편주의자는 무상교육과 무상보건의료 서비스를 선호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장래의 문제들, 자,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편주의가 비용을 절감한다고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49쪽의 맨 아래 문단이요. 맨 아래 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선별주의자도 사회적 평등성과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자, 빈민들,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사회복지 급여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입장은 같아요. 모두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를 합니다. 지금 줘야,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 이게 미래의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편주의적 개념, 보편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선별주의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면 된다. 굳이 이게 미래까지 봐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입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쪽을 보면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보편주의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어떤 주요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린 거고, 단점 같은 데는, 단점을 보시면은 보편주의는 한정된 자원을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편주의의 단점인 거고, 선별주의는 이제 낙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자,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지금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둘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이론으로는 두 개인데 이게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정 원칙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선정의 기준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건데 51쪽에 그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귀속 욕구. 자, 특정 집단 구성원으로 조건을 갖춘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대학생이죠. 국가장학금. 대표적인 게 귀속입니다. 귀속이라는 거는 그 무언가의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을 귀속이라고 얘기해요. 대학생이니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보상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자, 뭐 사대보험을 예로 들면은 뭐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자, 등급 분류. 자, 이게 뭐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거,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거 등급 판정 같은 게 이제 등급 분류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산조사 욕구라는 거는, 자, 이거는 그 경제적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이 이제 대표적인 자산조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거기 52쪽에 표를 보시면은, 자, 귀속 욕구와 보상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등급 분류와 자산조사의 욕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되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 교과서적 개념에 딱 맞추려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 4개는 이미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선정 원칙을 A로도 적용해보고 B로도 적용해보고 뭐 이런 거 적용하는 게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정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죠.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아주 좋아진 거죠. 특히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은 행정 시스템입니다. 전자정부, 전자행정.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전국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